이미 솔직히 말해서 만장일치 인용은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갔습니다. 왜 물 건너간지 압니까? 오늘 그거 듣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마 여기 만장일치. 이 시청자들도 왜 만장일치 인용이 물 건너갔다고 저런 식의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들어왔던 이야기는 만장일치라는 말 그 네 글자는 무조건적으로 인용일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만장일치는 그게 아니고 만장일치의 각하에 관한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장일치 각하 의견은 예, 제가 각하 의견을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이제는 각하 의견이 나는 적어도 3분의 1은 넘는다는 생각을 해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은 넘는다. 1은 넘는다. 근데 전체 8명 우리 중에 3분의 1이면 전체 우리 법조인들 의견 중에 네. 3분의 1은 이미 넘고 있다. 아. 얘기를 해보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주장이 맞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만장일치 인용 의견이 왜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인용되면 나 큰일 나는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이거 언론의 자유. 예. 이번에 전체 이 탄핵소추안에 보면 내란죄, 예. 내란행위 이거잖아요. 네. 그 내란죄로 송 빼냈잖아요. 예. 그럼 내란행위라고 뭐 자기들 말하는 게 네. 제가 보기로는 저는 납득을 못 예,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게 말장난인데. 내란죄하고 내란 행위가 어떻게 그런데 다른지. 쉽게 말하면 그게 윤석열의 비상겸 석방행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틀을 어겼다. 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란 행위다 이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정언은 다들 아시다시피 곽종건의 정언, 특수전사령관 곽종건의 정언, 그리고 홍장원의 그 이게 이재명 뭐 우원식 이런 걸 한동훈 이런 걸 체포해라 하는 그 이 메모 네. 그 두 개란 말이에요. 네. 그 두 개가 오염이 됐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내가 처음에 모 방송에서 오염됐다 이 정은 오염됐습니다. 곽종훈 정언이 나오고 나서 12월 7일 날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오염이 뭐예요? 그거 묻더라고. 오염 더럽혀진 거 네. 때가 묻은 거 하고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서지를 못하는 게 여기에 미국 법정 같으면 여기에 연관된 모든 정언들 다 킬됩니다. 처분. 다 이 우리 방송용으로 킬돼 버려요. 그렇죠. 다 킬. 예, 예. 다 킬되고 예.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자들 전부 다 사법방해죄 다 검사들이 다 불수 조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우리는 네. 이게 지금 퇴원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4명. 우리 다 이름 다 알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 지 밑에 부하예요. 네. 네, 곽종훈이가. 그런데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곽 사령관 내일 너 그 특수전 사령부로 내가 갈 테니까 위빙소로 날 마중을 나와. 그러면 이런 거 물을 테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질문지까지 보내줘요. 네. 그것까지 정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그리고 가서 옆에 박선원이 앉히고 그 사이에 울먹이는 곽종훈을 앉혀갖고 주눅이 퍽 들어서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이러니까 딱 박선원이 최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러니까 옆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네. 이로써 완전히 이 정언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은 전부 다 미국 법정 같으면 전부 다 손에 수갑 다 차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정언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곽종원이가 나와서 정언을 하고 정영석 그 재판관입니까 꼼짝꼼짝 물어요. 네. 물어서 그것이 헛소리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도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해버리고 정형식 주심 재판. 예,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해버리고 그리고 변론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예. 드디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종결된 이후에. 예, 종결된 이후에 곽종훈이가 이심면직이라면서 자기 친구에게 예. 그것도 12월 6일 날 김병주와 유튜브를 찍기 바로 그 전날 저녁 7시 반에 네. 야 누구야 내 보고 양심선언을 자꾸 하라고 그런다. 나 안 그러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대. 아. 나 가진 거 하나도 없다.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아이고. 이런 울먹이면서 이마에 별세개 단 자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폭로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폭로한 사람이 적어도
아니 그렇게 얘기를 받고 한 쪽이 그리고 아니 그게 이게 양심선을 해라. 안 그러면 너 내란죄로 일궈버리겠다. 그 사람이 국민의힘 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람 고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박범계, 부승찬, 지금 말한 김병주, 그다음에 박선원 그리고 이자들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 예, 그리고 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제 고발을 해 예,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그 성명불상자를 아주 잘 이용을 하더라고. 성명불상자 네. 이러면 수사할 사람이 네. 이제 용기를 얻게 돼요. 나 성명불상자 잡아내야지. 예. 뭐 어쨌든 근데 그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예, 앞으로. 예, 그런데 그로서 그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잖아요. 네. 그걸 뭐 방송국에서 성우들 동원해서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으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계속 증거로 채택을 하거나 적어도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인용을 하려면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 참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예. 해보면은 그거는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의 현직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하고 만약 그게 사실로 그리고 그 밝혀지면 4명뿐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지. 이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고 그 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아니에요. 그 네 사람 비단 네 사람뿐 아니라 민주당에 171명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인형들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극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탄핵소추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수의 폭정, 티린 오브 더 머저리티, 이 다수의 폭정, 입법 폭주 뒤에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헌정을 문란하게 한 그런 폭동이다 아니다 이걸 갖고 지난 100일 동안 엄청나게 다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국회를 29번이나 탄핵 소추안을 내고 13번이나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24번이나 특검 법안을 내고 그게 폐기가 되면 또 며칠 고치갖고 또 특검 법안을 내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민생은 도외시하고 이제 와서 뭐 나는 중도 보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하는 소리고 그전에는 철저히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오로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공작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말했다 해서 너 왜 그렇게 이재명을 자꾸 공격하느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희 그래서 시청자들께서는 자, 네네네네. 우리 이제 저 결론을 내야죠. 네, 결론. 이게 곽종훈이 정은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것이 이제 100일 나에 다 드러났거든요. 뭐 저런 식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모든 증거가 다 폭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곽종훈이 기억자라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서려면 당연히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곽종훈을 부르고 그 정은에 관해서 이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심선은 내란죄였겠다. 일단 예. 그것부터 그런데 그 그런 말이 대한 전후 사정을 변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인용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인용을 이런데도 만약에 8인이 전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합니다. 1000년 동안 너희 묘비에는 5명이 지킬 것을 각오를 하라. 그런 경우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승부보는 이게요. 10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드라마로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요사이처럼 우리 드라마 이렇게 해서 보통 딱 누르면 앞에 허공이 쫙 그렇죠. 뜨겠지. 네. 거기 나와갖고 온갖 악역을 다 맡게 될 텐데 자기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질 텐데 그걸 생각을 하면요. 무릇 이 지식인들이 얼마나 조심을 처신에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될지를 새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은 남기고 사람은 이름은 남긴다 이랬는데 뭐 이름이 대수롭지 않은 거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이름이 역사에 오명으로 돌에 각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심을 해야죠. 난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생각을 한다고 봐요. 8인 전체가 만장일치로 인용을 할 가능성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곽종훈이 정훈이 이렇게 오염됐는데 변론 제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용은 이제 물 건너갔고 나머지 기각이냐 각하냐 이건데 난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도 내가 각하 결정을 사라고 하면 내
30분 안에 토시까지 고칠 필요가 없도록 깨끗하게 써서 그렇지, 딱 갖다 그렇지. 낼 자신이 만만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걸 기각을 하라고 하면 또 홍각을 또 다 써야 돼. 다 써야 되고 또 소수긴 또 받아가고 다 붙여야 돼. 그만큼 각하 결정은 명료한데 각각 결정은 딱 명령이 3개예요. 이거는 신문에 보니까 뭐 인용 그 의견의 로스쿨 교수 또 기각 결정의 로스쿨 교수 각각 결정의 로스쿨 교수인데 보니까 별로 제대로 징계를 못 했더구만.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원책 변호사께서 어제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로스쿨 교수 3명을 등장을 시켜서 인용을 주장하는 문의 이제 주장 그 내용 그다음에 가운데는 기각 오른쪽에 이제 각하 이렇게 3분의 주장을 거의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이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같았으면 인용 기각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 조선일보는 인용 기각만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분량으로 각하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주십시오. 예. 내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 진보 좌파 방송 예. 두 군데 다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어떤 걸로 놓고요? 인터뷰를 좀 하자. 아. 당신 각하 의견 아니냐? 최근에 예. 어제 그저께 3일 전부터. 네. 그 내가 다른 라디오 방송 나와서 각하 의견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걸 듣고 있었는지. 네. 그래서 네 그거 그런데 잠깐 내 생각을 해보다가 내 다시 전화할게요.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오늘 기자님,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보다는 제 은사님이 네. 훨씬 더 이게 박학 다시 하시고 석학이십니다. 허영 교수님. 예, 누구신데요? 우리나라 헌법학계 석학이시자 세계 태두이시고. 헌법학계의 태두이신 허영 교수님이십니다. 그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네, 그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세요. 그런데 네. 좀 이따가 30분 뒤에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네. 이런 자의 것을 당하고 아주 혼이 났어요. 알면서 그런 거죠. 알면서 그러면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또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또 그분도 각하 의견이거든. 그분도 각하 의견. 그래 차례 불러줬어. 각하 의견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첫 번째는 허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 국가 긴급권 혹은 비상대권을 선포하는 행위는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것이 헌법학의 정설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건 각하예요. 이거 뭐도 살펴봐요. 네, 참고로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이런 주장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을 해서 하는 말인데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공적 행위로 행사했을 때 사적이 아니라 공적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헌법 77조에 준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공적 행위를 했을 때는 절대적인 면책권을 갖는다. 그게 이제 면책특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저도 1월 2일 내가 왜 날짜 기록 하면 10년 그 다음 날인데 네. 근데 우리 법조계 선배가 네. 한 10년 정도 선배가 돼요. 이 어른께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미국 변호사로도 있었던 분인데 네. 야 누구야 이거 자네가 이거 하는데 네 요거 모르지롱 그 뭡니까 하니까 그거 트럼프가 네. 조 바이든에게 죽고 나서 미국 의사당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5명 막 죽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럼 네. 트럼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연방 그 법원에 이 요 부분만 딱 떼내 갖고 면책특권 부분 떼내 갖고
항소리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을 인정받은 게 있다. 아, 그걸 내가 네한테 보내줄게. 네. 야, 네 영어 서툴지? 네. 그러니까 내가 번역문을 그래서 새로 보냈다. 그 읽어보니까 아주 상세해요. 예. 이 면책 특권. 예. 방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 그게 그렇지 않아도 그 내가 이 변호인단에게 확인을 하니까 1월 4일 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올렸어요. 네. 이게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해당되고 대통령제 원료국가인 미국에서 이미 연방대법원에 이런 판례를 남겼다. 네. 꼼짝 마라. 예. 이래갖다 올려보낸 거예요. 예. 이제 첫 번째 각하 이유가 그겁니다. 아하.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탄핵수초안에서 내란죄 빼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미 탄핵수초안이 동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국회가 재의결을 해오든지 맞아요. 안 그렇다면 이걸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중단해야 돼요. 심판 중단. 나 더 못해. 네가 알아서 해. 국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각하 대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원식이가 책임져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네. 우원식이 처음에 탄핵소추안 표결을 했잖아요. 네. 107명 마지막에 김상욱입니다. 네. 예, 들어가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투표를 하고 왔어요. 네. 그럼 개표를 해야죠. 예. 개표를 해서 자 197명 중에 가는 뭐 185명 나머지는 뭐 기권 하나는 뭐 반대 이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200명이니까 다 이 197명이 다 찬성표를 던져봤자 이거 안 되거든. 네. 이러니까 표결 불성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표결이 왜 불성립됐어요? 다 투표를 했는데 그렇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왜 표결이 불성립이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우은식이 그러면서 개표를 안 해버려. 표결이 불성립이 됐다. 그 표결 자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러면 의안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그대로 살아 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다시 재발의가 돼요. 이번에는 내란죄 내란행위 요구만으로 네. 재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북중로에 대한 뭐 예, 적대적인 외교적 외교 노선까지 네. 거론을 거론했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뺐죠 나중에. 여기서 반드시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탄핵 소추안이 4번이 발의가 됐습니다. 리처드 닉슨까지 4번 발의가 돼서 그중에 4번 다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닉슨만 마지막에 하야를 했고 3명은 상원에서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적어도 탄핵 소추안이 그 발의가 될 때까지 5개월에서 7개월간의 지루한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언론계가 이걸 과연 탄핵을 할 만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집중 조명을 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내고 뭐 우리처럼 길거리 시위는 없지만은 수많은 그 논쟁 디베이트를 벌여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졌다 이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상원에서 가령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정도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기각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있고 나서 뭐 특별한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6시간만 해제가 되는데 그것도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니까 순응해서 즉각 해제를 했는데 이걸 곧장 3일 만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사흘 만에 그거를 표결에 붙였어요. 표결에 사흘 붙였습니다. 만에 참 기가 막힌 그리고 나라예요. 그런 번개불에 콩튀어하고도 그 유분수들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운 거예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네. 그것만 하더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기회를 노리고 부비 트랩을 깔아놓았는지 제발 밟기만 밟아라. 그럼 너는 간다. 그런데 윤석열이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한데 같은 회기 안에 표결 불성립이니까 또 재발의를 한다. 또 재발의를 한 그 거예요. 회기는 바뀌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봤더니 아, 회기는 바꿔졌습니다. 회기는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12월 7일하고 12월 14일은 회기가 달라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같은 회기라고 전부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 어긋난다 그럼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그 약간 오해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 항목 빼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만약에 같은 회기라면 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건 무조건 각하 대상입니다. 네. 무조건 각하 대상.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회기를 착각한 거는 우리 언론이 할 수 있다 손 쳐도
기본적으로 의원식이 표결 불성립을 한 것은 두고 이거 그거가 앞으로 논란이 이제 될 거예요. 안건 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걸 부결이죠. 표결 불성립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왜 부결이죠. 그럼 시비를 그때 못 붙었느냐? 그때 분위기는 워낙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원식과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이후로 이제 대세가 가장 많이 그 바뀐 게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일부 반란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네. 나는 그러면 사기 탄핵에 가담을 한 셈이 된 거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하면 내란죄를 빼낸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난 내란죄 때문에 찬성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영 교수님은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서 이걸 계속 심리라고 얘기돼서 결정이 나오면 그 자체가 사기 탄핵이다. 이자들아 정신 차리라. 이건 당연히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네.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을 해가오든지 아니면 이거는 더 심리를 하면 안 돼. 내란죄를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인이 무심결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하신 의견으로 안다. 아휴. 그 말을 했잖아요. 예. 그 무심결에 한 말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다. 나는 이거의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의 어떤 유착 관계. 자, 제가 수사해야죠. 오늘 여쭙고 싶은 이제 항목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진도를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게 단심제도고 네. 예, 그리고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널 파면한다 이러는데 나 싫어요. 나는 항소하겠어요. 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번 전체 과정에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승복 안 할래? 승복해. 우리 승복한다고 얘기하자. 네. 조선일보 사설까지 승복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하시면. 그렇더군요. 내가 딱 보고 놀랐어요. 네. 야 천하의 조선일보가 그래도 가장 이 신문에 딱 있는데 조중동 중에서 내가 이번에 가장 충격받은 게 오늘 조선일보 그 오피니언 난에 밑에 광고 예. 류모라는 여기에 대해 선배께서 네. 광고하신 거 네. 보셨죠? 유근일 전 주필. 예, 네. 내가 이 성함을 내가 거론한 이유 거기에 언론계 너희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너희들이요 가담한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충격받은 게 여기야 그거 쓰신 거더라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선일보는 아닌 말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화문 이 시위 사진을 일면에다 실었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경복궁 앞에 거기 얼마 되지도 않은 사진을 옆으로 찍어갖고 싣는 거.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만 사진을 떡 실어놨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그만큼 이제 시각이 다르고 극과 극이라는 얘기인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그 광화문 그러니까 예. 이 문으로서의 광화문 그 앞에 쭉 차 있는 천막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불법 설치물이래요. 거기다가 네. 제가 뭐 그- 김경수 씨도 그 단식하고 있는 그 천막 중에 하나라는데. 제가 뭐 이 기자에게 들었는데 네. 그 안에 텅 비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텐트만 쳐놓고 빈 텐트들이랍니다. 그건 일거에 다 철거해 버리면 안 됩니까? 안에서 그 옆에 지키고 있는 애들 갔다 왔다 하는 애들이 충돌 빚어질까봐. 있는데 예.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 단식하는 사람들 여러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합법적인 그 탄핵 반대 예. 이 천막에는 보면 사람들 가득 앉아 있어요. 네. 솔직히 말로 아까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 가득 앉아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보고 야호 그 악수도 청하고 이러고 당신 내일은 이제 나 김광일에게 왔지롱 하면서 내가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 예, 지금 내가 한 말씀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탄핵에 승복할 아니 탄핵 이 심판에 승복할래 안 할래 하는 게 네. 또 그 배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탄핵 재판 자체가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을 해왔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그런데도 우리 쪽에서 승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일까요? 나는 그만큼 다 이게 판단하는 그 루트가 있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모든 논리로 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로 보나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돌아가는 가능성 분명해 보인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자신만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가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자신만만하지. 자신만만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든 6개월 뒤에 대선이 벌어지든 나는 길어봤자 1년이라고 보는데 1년 뒤에 대선이 왜요? 벌어지든 왜 1, 2년 안에? 아니 윤 대통령이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2년 반 더 하라는 싫어. 임기 단축하고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든 그냥 번이 다시 복귀해 오신다고 예, 해도 예, 해도 개헌을 이미 진행하고 이미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앞으로 만약에 복귀가 돼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다, 그 권위가 쓴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만만의 땅콩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본인이 정말 하루하루가 오히려 진짜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뭐 이재명은 감옥에 가겠지만.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플랜 B들 하고 이게 국민의힘 쪽에 플랜 B들 이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다면 조건이 두 개가 성립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평화롭게 잘 돌아가야 가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격차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내할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제 신문에 쫙 보다가 작은 1단 기사를 봤거든. 내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큰일 났다. 이런 뉴스가 요 작은 1단인데 이게 일면 대가리로 내도 전혀 일면 헤드라인으로 내도 전혀 상관없는 뉴스다. 작년 11월 달에 네. 창원 마트에서 벌어진 겁니다. 와, 예. 50대 여성 A 씨인데 주인공은 A 씨라고 나와 있어요. 그 원래가 통신사 뉴스였는데 통신사 뉴스도 A 씨라고 되어 있고 이 A 씨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려가 있는데 하. 그 고기를 사 먹이려고 하는데 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5만 원어치 소고기를 훔쳐 나가다 잡혔어. 아이고야. 그 뉴스야. 내가 보고 진짜 가슴이 먹먹해져요. 내가 전화를 했다니까. 아 그래요. 이 사람에게 내가 다문한 돈 100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경찰 아직까지는 안 알려주십니다. 지들도 확인해 보겠지만 갑자기 눈시울이 이렇게 울렁울렁 아니 해지세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 꺼내기만 예, 해도 벌써 아직 알려줄 수가 내가 좌파거든. 예. 우리는 백도날이 하지 마시고. 이 나이 돼서 좌파하면 이 덜 떨어진 아니, 놈이다. 그 얘기 이러는데. 벌써 보면서 아니, 눈이 충혈이 그건- 되시네. 그런데 네. 우리가 이게 송파 세모님 사건 언제 벌어진지 알아요? 몇 년 됐습니까 벌써? 2014년입니다. 벌써 박근혜 10년 박근혜 정권이 예? 이게 최순실 것이 때문에 완전히 막 태블릿 PC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막 도미금으로 막 넘어갔잖아요. 왕창 막 어디 터진 이유가 뭐가 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송파 세모님 사건 같은 게 계속 벌어졌거든. 그 당시에 네. 이게 우리가 빈부격차잖아요. 네. 이게 감내할 수준으로 이 격차를 줄여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집니다. 네. 이때 벌어지는 저항은요,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지금 이번에 매달 이게 나오는 그 실업자 통계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20대 그냥 쉬었음 하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20대가 15살부터 29살까지 네. 그냥 쉬었음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50만이에요. 그리고 30대 30만, 31만입니다. 30대가. 그런데 20대 백수 전체 있잖아요. 백수 전체가 250만이에요. 야, 끔찍한 숫자입니다. 이러면 2030들이요. 가령 윤석열 정권 지금 막 2030 이번에 얼마나 정기감에 불타서 길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과연 얘들이 다음 대선을 벌일 때도 나는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거야. 그러겠어요. 그리고 쉽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력을 모아서 그 젊은이들의 또는 국민 전체 민생에 지금 주력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연이어 나와야 된다. 민생에 관련된 정책 하나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렇게 구속이 되고 석방이 될 때까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아닌 말로 할복할 마음으로 돗자리 깔고 앉아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내가 보기로는
열 손가락 아닙니다. 그나마 항의하는 의원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뭐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김민전 이런 눈에 보이는 네. 의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자임을 하는 정당에서 네. 의원들이 앉아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키만 보고 있나. 우리가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예, 권성동 두 상권에게 네. 상권이라고 하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네. 미안합니다. 두 상권에게 야 너 좀 제대로 해라. 아니면 너 돌아맞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왜 당 대표가 되고 원내 대표가 돼서 제대로 이 절차적 정당성을 못 따지느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왜? 저도 화가 나요. 저도.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두 사람 다 법률가잖아요. 법률가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전 변호사님도 법률가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법률가니까 법률가라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거 듀 프로세스가 완전 박살나버린 거 네. 요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사람 딱 두 명. 아니 김민전까지 세 명이네.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정은책. 김민전. 김민전. 국회의원 나는 국회의원. 이 세 명이야. 음.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로우메이커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누구 못지않게 여기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왜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평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29번이나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입법 폭주를 하고 그것이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비상계엄 성평위를 갖고 내란이라고 했을 때부터 코웃음을 쳐야죠. 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난 꿈에서도 내가 코웃음을 치고 있더라고. 그때는 가만히 다들 엎드려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는 네. 거예요. 왜 다들 가만히 있었냐 말이에요. 내가 방송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 방송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들, 모든 방송들,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90%가 이 탄핵 아니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내란이라고 하는데 다 동조를 하고 있느냐. 아 그래서 초입에 사이비 지식인 나중에 예. 따로 한번 하자는 말씀이 그 예. 말씀이군요.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니냐 네 그랬어요. 너희들 미친놈들 아니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을 왜 공부하느냐 그랬습니다. 법을 왜 공부하느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비상계엄 선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정략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이거 리걸 마인드가 아니라 정략적인 마인드, 폴리티컬 마인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